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제 10회 손해평가사 문제 13번 한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이게 지금 답이 두 개로 다녀요. 답이 두 개로 지금 돌아다녀가지고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축 축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 축사 A동, B동 있고, 이렇게 쭉 있고, 보험가입금액 있고, 자기부담 비율 있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쭉 있는데. 축사. 그 다음에 이제 그 B동에서 이번에 이제 저기 일부 금차에 여기 피해가 봐서 여기 800만원 손해가 봤고, A동에서는 이전에 6천만원 사고가 나왔고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축사를 가입하는데 이게 뭐 축사나 시설이 다 화재보험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 화재보험에서 가져온 건데 일단은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게 일괄가입이냐 개별가입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괄가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축사가 뭐 A동, B동, C동, D동 있어도 요걸 싹 묶어갖고 한 개 동처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버리는 거 일괄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도 하나로 가고, 보험가입 금액도. 통으로 퉁쳐갖고 전부 다 평가해갖고 보험가입 금액 가입해버려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게 하나로 묶음으로 봐버려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만약에 A, B, C, D동이 있는데,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A, B, C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고가 A동하고 B동만 났다. 그래도 보험가액을 A, B, C, D 다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보험가액 산출하고, 그 다음에 손해액은 A동, B동 실제로 손해본 거 있잖아요. 요것만 이걸 손해액이라고 잡거든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로 보고 요만큼이 손해났다. 요렇게 평가하는 게 일괄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때는 일괄가입을 해요. 이쪽에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개별가입이라는 게 뭐냐면 개별가는 이 A, B, C 동이 있잖아요. 있으면 A, B, C, D 별도로 다 가입했다는 거예요. 증권은 하나로 가입했는데 보험 증권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A 얼마, B 얼마, C 얼마, D 얼마 요렇게 해갖고 보험가입 금액 해갖고 있잖아요. 이거 합계를 이렇게 쭉 가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갖다 개별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개별가입 했잖아요. 보험 목적물이 이 경우는 몇 개냐면 보험 목적물이 4개예요. 4개. 보험 목적물 있잖아요. 목적물이 4개가 되거든요. 목적물이 4개가 된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요거 A하고 B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동만 평가를 해요. 사고동만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사고동 뭐 저기 A동, B동 이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개별로 다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쟁점이 생기는 게 좀 뭐냐면 이 목적물을 갖다가 축사라 해놓고 A동, B동 이렇게 두 개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 묶음으로서 포괄가입으로서 목적물 하나로 볼 것인지, 목적물 한 개로 볼 건지, 목적물 두 개로 볼 건지. 지금 쟁점이 이게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목적물 하나로 볼 건지, 두 개로 볼 건지. 지금 이걸 묶어서 목적물을 하나로 보려면은, 하나로 봤으면은, 요거는 여기 보험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A동, B동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게 목적물 두 개로 봤다. 두 개로 봤으면은 A동, B동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보험가입 금액을 쪼개야 돼요. A동, B동 각각 동별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농구먼 이론서 있잖아요. 농구먼 이론서는 일괄가입인 경우는 그냥 요거 해서 잔존보험가입금 구하고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한 거 8천만, 6천만 원 있잖아요. 요거 빼고 잔존보험가입금을 해서 이거 보험가입 산출해갖고 비례보상을 해서 보험금 지급하면 되거든요. 근데 개별가입으로 하려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을 다 쪼개야 돼요.
일단 쪼개야 되는데 이 우리 교재가 문제가 뭐냐, 개별 가입으로처럼 이 쪼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쪼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보험가액 비례로 보험 가입 금액 이걸 배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수험생들은 우리 교재의 범위 내에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쪼개라. 그 원예 시설은 있어요. 시설은 그 보험 가입 금액을 하나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각 동별로 그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비례로 배분한다.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수험생에는 없어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우리 교재 범위를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 가입했을 때 각 동별로 그 각 목적물로도 보험금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서술적인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6회 시험 때 볼 때 7회까지인가 시험 볼 때까지인가 이게 있었어요. 이 문구가 일괄 가입이냐 개별 가입이냐 그 이론서에. 근데 이게 빠져버렸거든요. 지금 일괄 가입이냐 개별 가입 이게 문구가 빠져버리고 약관에 있는 내용만 그렇게 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해결하기가 좀 그 개별 가입이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가 그 수험서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수험서를 벗어나 버리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 자체는 오류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오류가 아닌데 이걸 해결하는데 수험서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목적물을 갖다가 A동 B동인데 목적물 두 개를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건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하나로 주었다는 것은 이 목적물을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거 보험 가입 금액을 하나로 주었다는 것은 이 목적물을 갖다가 하나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원예 시설처럼 각 동별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일괄 가입이냐 개별 가입이냐 거기를 따져가지고 일괄 가입일 때는 싹 묶어서 한 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개별 가입일 때는 각 동별로 평가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요게 그 원예 시설은 명확히 돼 있어요. 시설 일동 단위로 평가한다고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데 지금 가축 축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준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피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목적물은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여기는 목적물하고 A동 B동 주었지만 보험 가입 금액을 하나로 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목적물 하나로 보는 게 조금 더 그 저도 하나로 보고 풀었어요. 목적물 하나로 보고 처음에 답 낼 때. 근데 지금 제가 논란이 돼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나로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지금 그 가능성만 저는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좀 민감하니까 제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안 낼게요. 그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없을 때는 이제 이걸 쪼개야 되는데 이걸 목적물로 두 개를 보고 A동 B동으로 쪼개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쪼갤 때는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 비례를 쪼개요. 보험 가입 비례로 쪼개는데 우리 교재에 그런 그 원예 시설 쪽에는 그런 문구가 있지만 가축 축사에는 그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교재 범위를 벗어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축사 같은 거 평가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을 한번 보면은 자 하나는 목적물 하나로 보고 푼 거예요. 이거 목적물 하나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보험가액 A동 이제 여기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 빼버리면은 1억 5천 나오고 B동 여기 8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3천만 원 빼버리면 5천만 원 나오거든요. 합계 2천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최초 보험가입 금액 있잖아요. 최초 보험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 있잖아요. 기지급 보험금
요거 차감해버리면은 1억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럼 손해한 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손해액이 A동에서 800만원 났잖아요. 800만원 난 거에다가 여기 잔존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이게 저기 보험가액의 80% 있잖아요. 요걸로 비례보상 해주면 5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요 계산된 손해한 보험금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 5%하고 여기 50만원 중에서 큰 거니까 50만원 하면은 지급보험금은 손해에서 이 자기부담 빼면 450만원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저는 답은 이걸로 냈어요. 제 답안은 최초에 제 답안은 요걸로 내줬거든요. 요걸로 내줬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별애로 보면 각 동별로 개별 가입으로 모아서 사구동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로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했을 때에 A동 보험가액, B동 보험가액 평가해주면, 여기 좀 못하네요. 이게 2억이 돼요. 합계 보험금은 2억이 돼요. 그러면 각 동별 보험가액은 보험가액 비례로 배분을 했어요. 보험가액 비례로 제가 배분을 해줬거든요. 보험가입 금액 1억 6천을. 저기 1억 6천을 이렇게 배분을 해줬는데, 요걸 1억 6천을 이렇게 배분을 해줬는데, 이거는 지금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요.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우리가 유추해서 원예 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보험가액 비례로 보험가액 배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배분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축사에는 그런 문구들이 없기 때문에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A동 이렇게 평가했을 때 A동 이건 각 목적물을 지금 두 개로 본 거예요. A동 목적물 이것도 A동도 목적물, 이것도 목적물로 보고 목적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지금 두 개로 풀어봤을 때 A동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여기 1억 2천에서 기지입금 나간 거 있잖아요. 이거 나간 거 있으니까 이거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쪽에 되고, B동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요거 보험가액 비례로 이렇게 배분해 주면은 4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지급보험은 사구동만, 이건 두 개로 보면 사구동만 평가해서 보험금 지급하면 사구동 B도 보험가액 8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같잖아요. 보험가액에 이제 B동 보험가액 80%면 이게 똑같거든요. 4천만 원 똑같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B동 이제 보험가액은 이제 80% 하면 4천만 원이니까 비례보상을 할 거 없거든요. 그럼 손해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하고 50만 원 큰 거 하면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급보험금 8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750만 원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출제를 했는가? 목적물을 하나로 보고 출제를 했는지, 목적물 두 개를 보고 출제를 했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에 목적물 두 개로 봤다면은 교재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문제고, 목적물을 갖다가 이렇게 명확히 해준다가 이게 보험가입 금액 또 이렇게 교재 범위를, 지금 이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려면은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농구만 그때는 업무방법서였죠. 여기 이 문구가 있었어요. 축사 동별 가입. 농장 내 모든 축사를 동별로 개별 가입했을 땐 사고 발생 시 사고동만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목적물을 갖다가 축사 동별로 가입했다는 거죠. 목적물을 하나하나 1동, 2동, 2동 이런 것들 목적물 두 개, 목적물 개별로 다 가입했다는 거죠. 하나하나 가입했다는 거죠. 이쪽에. 근데 보편적으로 증권에는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보험 증권에는. A동, 이게 개별 가입했으면은 증권에는 개별 가입으로 다 돼 있거든요. A동 얼마, B동 얼마, C동 얼마 쪽쪽도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축사 일괄 가입했다고 했을 때는요, 일괄 가입, 농장 내 소지하고 있는 축사 모두를 일괄 평가해 그 총액을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동만이 아닌 농장 내 전체 축사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괄 가입했다는 것은 이렇게 있다면은 요거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사고가 요거 이거 두 개 났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가입 금액 다 가입하고 사고 났을 때에 이거 네 개 다 평가해서 보험가액 산정하고 손해액은 이 두 개로 하는 거예요. 손해액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축사 구조물이 동일한 경우 일괄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그때 이제 옛날에 이 문구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현재 지금 없어져 버려 가지고 이 문구도 없고 약관 내용만 그대로 업무방법서도 갖다 얹혀놔 가지고 약간의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안 할게요. 판단은 안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보는 눈 생각이나 이게 다 같은 문구를 보더라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이런 축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할 때게 일괄 가입이냐 개별 가입이냐 이렇게 따지고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한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게 목적물 축사과 A동 B동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 그 일괄 가입으로 볼 건지 개별 가입으로 볼 건지 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주었으니까 약간 일괄 가입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근데 또 이제 목적물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목적물 A동 B동이가 두 개 주었으니까 요거는 목적물이 두 개다 요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출제자 하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농구본 교재 보면은 그 뭐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상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험 목적물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보험가입 금액을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 이 부분, 축사 부분에 있어서 각 동별로 평가할 때에 부수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각 동별로 평가했을 때에 각 동별로 목적물을 각 동별로 보고 각 동별로 평가하고 동별로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은 각 동별로 손해액에다 비례보상한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적용을 할 건지 그런 또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잔존보험가입금액 구할 때에 그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적용하냐 달라가지고 보험가입금액에서 각 동별 그 보상액을 빼는데 자기부담금을 뭐 반영한 거를 빼야 되냐 안 한 걸 빼야 되냐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 교재가 그런 것들이 상세히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로서 모든 걸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데 세부적인 서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고시 종류의 시험이라면 이거는 수험생이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풀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나는 보험 목적물에 축사가 A동 B동 두 개가 있어서 나는 보험 목적물을 두 개를 보고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가액의 비례로 배분해서 각 동별로 사고동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평가한다. 그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렇게 풀으면은. 그리고 나는 요거를 보험 목적물은 축사라 A동 B동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하나로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일괄 가입으로 하고 전체를 다 평가해서 각 동별로 평가를 하고 전체를 평가해서 비례보상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요렇게 써줘도 되거든요. 우리 시험은 뭐 거기까지 지금 보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목적으로 출제가 됐다면은 이 문제는 가지고 이런 문제를 10문제씩 2과목 10문제 1과목 10문제씩 내면 안 되거든요. 한 서너 문제만 내놔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래야 그걸 어떻게 서술하는가 이렇게 보고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해가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거 보고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어떤 게 뭐 정답이다 주장을 안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면은 그 약간은 이제 조금 그 일괄 가입으로 좀 보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개별 가입으로 보고 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험생들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는 그쪽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뭐 이의제기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갔으니까 그쪽에서 보고 어떤 판단하고 결론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요번 시험이 참 저기 해요. 좀 어렵다기보다 완전 오류라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는 없는데, 약간은 보는 각도에 대해서 답을 내는데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저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좀 골치 아파요. 이런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 조그만 사람은 그냥 답 그냥 가서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쓰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게 뭐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 저렇게 풀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걸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는 내가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수업이면은 제 주장을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제 수업 시간이면 이건 답은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좀 자문도 좀 받았어요. 좀 전문가한테. 재물 손해평가 하시는 분한테 지금 자문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들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다 여기서 생생히 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